로만에는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15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고요. 뭐 2010이나 2015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셀러링을 거쳐야 시흥조끼의 초유에 접어들 만큼 아주 뛰어난 와인입니다. 자, 다음은 여기 라따슈입니다. 아, 이걸 이 작가님하고 안 먹었구나. 라따슈. 자, 도멘드라 로마네 콩티가 소유한 라따슈의 경우에는 이제 모노폴이고요. 6.06헥타의 크기로 원래는 하나의 밭이 아니라 여러 소유자가 이제 나누어서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라따슈의 원래 구획은 장 바프티스트 르고드라 베르세르가 1622년에 소유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몰수된 1.43 헥타를 이제 1833년에 리제베르가 구입하게 되었고, 와이너리는 이제 더 큰 구획을 이제 구입하여 이제 총 1.93 헥타를 소유하게 이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와인들도 라따슈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특히 이제 레 고디쇼를 2헥타르나 소유한 이제 라세르 가문이 이제 라따슈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팔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구획이 여러 명으로 구분이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는 라따슈 로마네, 로마네 라따슈라는 이름으로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크마리 디보 블레쉐는 이제 1860년대에 다른 생산자로부터 레 고디쇼의 대부분의 포도밭을 인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1930년 이제 빈티지를 판매하려고 했다는데, 그때 이제 라따슈라는 이름을 여기저기서 사용을 하자 여러 생산자들한테 소송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의외로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 1933년에 리제베르 가문이 빌렌 가문한테 라따슈를 판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빌렌 가문은 라따슈를 구입했고 레 고디쇼와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도멘 라마슈와 포도밭 교환을 통해서 현재 이제 라따슈가 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6.06 헥타의 사이즈이고요. 1936년에 그랑크루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DRC는 아직도 0.08 헥타의 고디쇼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는 말콩소, 그 다음에 다른 그랑크루 레 고디쇼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와인을 출시를 안 해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예전에 라따슈가 고디쇼였어. 옆에 붙어있는 따슈가 있는데 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 왜냐면 아버지가 같은데, 얘는 그래서 이제 보통 고디쇼를 가난한 자의 라따슈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DRC는 이제 레 고디쇼를 따로 만들지 않고, 또 심지어는 DRC가 그 말콩소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디쇼와 말콩소, 그 다음에 다른 그랑크루들은 보통 DRC가 첫 번째 수확으로 얻은 포도만 가지고 그랑크루 와인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수확, 세 번째 수확에서 얻은 포도들을 다 블렌딩해요. 다 때려 섞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본노만의 프리메크루로 출시를 해요. 쿠베둘로쉐라고 해서. 실물로 한 번은 본 적이 있어요. 마셔보진 못했는데. 내가 이 작가님하고 안 먹어봤나? 네, 저 실물로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이 와인이 1999년이 첫 번째 빈티지예요. 국내에는 수입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 와인에 블렌딩이 됐던 뿌띠몽, 레 뿌띠몽도 이전까지는 사실 블렌딩을 했어요. 근데 2018 빈티지부터는 르 뿌띠몽은 따로 시작을 했고, 오로지 이제 유럽에 있는 탑 레스토랑들에서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테스팅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네요. 네. 푸띠몽 DRC. 이번에 가면 꼭 마셔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인은 현재 2019 빈티지까지 출시가 됐고요. 다시 라따슈로 넘어가서, 라따슈의 현재 북쪽 끝에 그 자리 잡은 구획은 2001년과 2005년, 그 다음에 2011년에 리플랜팅이 되었습니다. 라따슈의 경우에는 크기가 무려 6헥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만큼 다른 모노폴처럼, 다른 모노폴은 끽해봐야 이제 2헥타가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6헥타가 넘어가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작가님도 봤지만 아래쪽은 경사도가 없고 위에는 경사도가 굉장히 있고, 오레논처럼. 그러니까 때로가 다 달라요. 여기는
여러 개의 때르와를 블렌딩해서 만든 그렇죠. 라따슈. 예. 그리고 이제 라따슈의 고도는 그래서 255m부터 무려 300m, 50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반함은 역시 이제 프리모 석회암이고 부분적으로 이제 백색 석회암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표토층은 이제 경사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네 꽁띠보다는 라따슈를 더 좋아하는데 이 라따슈가 로마네 꽁띠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풍만한 저처럼 이제 이런 풍만한 바디감을 지금 예. 어깨 형들. 예. 그리고 이제 훨씬 더 파워풀해요. 다음에 뭐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만약에 은퇴한다면 그때 로마네 꽁띠하고 라따슈와 같이 이 작가님이 라따슈 따주고 그냥 로마네 꽁띠 따고 아 좋습니다. 블라인드로 먹어봐. 그러면 이제 또 알겠지. 예. 그래서 이 라따슈는 특유의 예? 갑자기 은퇴 없는데 빨리 먹어야겠다. 커피 아니야 와인을 좀 주세요. 와인을. 예. 와인 없어요. 좀 이따 드릴 거예요. 와인 좀 줘. 갑자기 이제 술이 깨기 시작한다. 잠깐만. 네. 오늘은 뭐예요? 모르죠. 한 내 잔만.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어우 색깔. 맞추셔야죠 이거. 레드 와인. 자, 그리고 라따슈는 이제 빈티지에 따라서 진짜 로마네 꽁띠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2004년도도 라따슈가 아주 좋았거든요. 로마네 꽁띠보다 더 좋았어요, 라따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테스팅한 이제 빈티지 중에서는 62년, 64년, 90년, 99년, 2005년, 2010년, 2015년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뭐 66, 71, 78, 85, 93, 96, 02, 09, 12, 14 빈티지 역시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3, 2004 빈티지 역시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예전에 2004 빈티지를 이제 호리존탈로 다 놓고 막 테스팅을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DRC 이제 신동에서 들어오면 꽁띠부터 네, 끝까지. 꽁띠부터 SS까지 한 번에 따가지고 털어 마셨거든요. 그때 좋았지. 가격이 얼마 하지도 않았어. 그때는 쌌다. 싸지도 않았어. 아니 그때도 비쌌지. 싸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때도 진짜 2004 라따슈가 로마네 꽁띠가 훨씬 좋았어요. 라따슈는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15년에서 25년 이상의 셀러링을 거쳐야 서서히 시음 접기에 접어듭니다. 라따슈의 평균 가격은 7,000불을 상회하며 빈티지에 따라서는 12,000불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향을 잊을 수가 없지. 빨리 맞춰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와인.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모노폴 중에 마지막 와인인 라그랑.